사람들이 뭐 재정 건전성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재정이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독립 변수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민간 경제의 흐름에 대응하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민간이 수요가 너무 없으면 정부가 수요를 일으켜야 거시경제가 굴러간다. 근데 민간이 안 쓰는데 정부까지 안 쓰면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고, 이제 그게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.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노후 대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거 자꾸 안 쓰고, 안 쓰니까 수요가 내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. 위축이 되고, 그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에요. 새로 진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기득권이 없어요.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부터 줄이거든요.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든요. 그러면 이거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. 자영업도 사람들이 밥 먹으러 안 온다. 그러면 자영업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텐데 젊은 사람들이 불리해요.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리한 사회에서 이제 아기도 안 낳고, 그러면 아기를 안 낳으면 그게 또 내수를 또 줄여요. 그러니까 아기를 하나 낳으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창출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기저귀 사는 것부터 해서 뭐 애 데리고 놀러 다녀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수요가 창출이 되고 경제가 굴러가는데, 안 나와버리면 그런 경제가 점점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써서라도 좀 수요를 일으켜야겠다 이런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가 이걸 막 낭비하자는 게 아니고, 그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인적 자본도 갖추게 해주고 경쟁력도 갖추게 해주고, 그다음에 뭔가 이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게 해주고, 이런데 이렇게 좀 돈을 써서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면 제일 좋죠. IMF에서 이제 연구에 한 거에 따르면 한국은 한 240%더 늘려도 된다. 40%에서 플러스 한 280까지 가도 된다. 뭐 이런 얘기인데, 그래서 어떤 연구는 뭐 300%라고도 하기도 하고, 또 어떤 연구는 뭐 무한대라고도 하기도 하고,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 일본 같은 사례들이 있으니까. 그래도 일본은 재정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요. 그러니까 더 많이 늘리기는 어렵다. 이제 그런 거. 이게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영국 같은 나라도 한 260%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, 그러니까 뭐 한국도 쓰려면 더 쓴다 그러는데,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이 국가 부채라는 게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을 갖고 쓰느냐, 이게 중요한 건데, 정치가들이 빚내가지고 자기 사치품에 쓰면 그거는 200%가 아니라 이거는 10%도 올리면 안 되죠. 그거는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빌려서 이제 대신 써준다 이런 개념이죠.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. 노인들이 돈을 안 쓰죠. 돈 쓰라고 돈 줘도 안 써요. 다 저축을 해요. 어떻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국채를 사고 뭐 아니면 펀드를 사고 뭐 이걸 금고에 넣어놨어요. 근데 치매에 걸려서 잊어버려요. 치매에 걸려서 일본 노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 한 20%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다. 이거는 없어지는 자원이 돼버리잖아요. 그러면 정부가 국가부채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걸 그냥 써줘야 되거든요. 안 쓰면 경제가 안 굴러가니까. 일본같이 정말 극도로 이렇게 막 내수 부족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렇게 늘려도 결국 민간의 돈을 대신 써주는 거, 이런 개념이니까 이건 많이 늘어도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거기는 국민들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마인드로 돼 있으니까, 뭐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또 한 100% 이상 넘어가면 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여력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또 그 민간이 안 쓰는 경우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가 대신 써줬을 때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고,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론적인 뭐 얘기고요. 이제 현실은 좀 다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무한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.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는 거죠. 이게 뭐냐면 국채를 막 써요. 이제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,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뭐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
이게 이제 결국은 중앙은행 돈으로 이걸 뭐 구입하게 되는 이게 사실은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면 마켓 센티멘트라는 게 있어서 시장의 금리가 좀 오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되겠죠. 그렇죠. 이제 정부가 이자 지급해야 되는 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도 제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금리가 자꾸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좀 불안 요인이 되죠. 그래서 그러니까 마켓 센티멘트 시장이 되게 불안하다 막 이렇게 느끼지 않게 하는 게 하나 기술이고요. 이제 그런 기술이 재무 관료들한테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또 그게 또 너무 심하게 이제 또 되면 경상수지에 문제가 생기겠죠. 국내 사람들한테 만약에 1,000만 원씩 주고 막 써라 그러면 수요가 막 늘겠죠. 예, 그러면 내수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외국 거 막 사다 쓰자. 그리고 뭐 독일 차 막 사다 쓰자.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경상수지가 이제 적자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좀 절하가 되면서 좀 불안해질 수도 있죠. 예,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. 그리고 더 가면 이제 뭐냐면 외국 물건을 막 갖다 막 쓰는데 그래도 수요가 폭발하면 물가가 오르겠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금리, 환율, 물가 이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무리가 가지가 않는 수준까지 늘리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,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 무리가 가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. 그 여분이라는 거는 민간이 위축되면 그 여분도 사실은 커지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민간이 못 쓰면,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